영어 문장의 번역을 배우려면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최종 목표는 우리말 책을 읽듯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체계적인 번역 훈련을 통해 정확한 번역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아래의 5단계입니다. 불과 2, 3개월 안에 익힐 수 있는 어렵지 않은 패턴 과정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영어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번역의 스피드를 끌어올려서 우리말처럼 읽으면서 이해하여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리스닝 훈련도 되죠. 영어 듣기도 결국 빠른 번역 과정이므로 독해 속도가 듣기와 같은 속도에 도달하면 저절로 귀에 들리게 됩니다. 물론 아는 만큼만 들리지 모르는 말이나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들리리 만무하겠죠. 절대로 귀가 저절로 뚫리지 않으니 그런 허황된 영어 광고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5단계 중 첫 번째 단계는 모든 문장을 각각의 단문장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5형식에 해당하는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로 분리합니다. 특히 복문장의 경우 이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어와 동사를 찾는 것이며 특히 동사의 시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5형식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이는 각각 단어의 성격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영어는 한 단어가 순서와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품사가 변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 단계는 복문장의 경우 분리된 각각의 단문장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여야 합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복문장으로 연결된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직역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직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적당히 의역을 하면 엉터리 번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뿐만 아니라 영어 고유의 개념과 영어식 사고방식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5단계 훈련을 통해 영어 번역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단문장 번역의 첫 번째 단계는 모든 문장을 각각의 단문장으로 분리합니다. 문장을 분리한 것만으로도 영어의 문장이 훨씬 쉬워 보이죠. 그리고 소리내어 읽습니다. 영어는 우리말을 할 때와는 다른 입과 주변의 근육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많이 읽어야, 특히 큰 소리를 읽어야 근육이 발달합니다. 발음이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는 없겠죠. 그럼 읽어볼까요? Stars shining bright above you. Night breezes seem to whisper, I love you. Birds singing in the sycamore tree, dream a little dream of me. Say night night and kiss me. Just hold me and tell me you'll miss me while I am alone and blue as can be. Stars fading, but I linger on, dear, still craving your kiss. I'm longing to linger till dawn, dear, just saying these sweet dreams. Till sunbeams find you, sweet dreams that leave our worries behind you. But in your dreams, whatever they be. 단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주어와 동사를 찾고 동사의 시제를 명확하게 합니다. 동사의 시제는 매우 중요하죠. 번역의 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말의 동사와 영어 동사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dream, 일종의 명령어이기 때문에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만 읽었죠. 직역과 의역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꾸세요? 명령문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명령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건 우리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령을 과거나 미래로 할 수는 없죠.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단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5형식 중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의미는 보호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보호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즉 단어의 품사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단어 대신 문장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과정이죠. 또한 형식은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와 위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영작을 할 때도 매우 유용합니다. Dream a little dream of me. 소유격 my 앞뒤로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My a little dream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앞에 dream은 동사이고 뒤에 dream은 명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단어지만 위치에 따라 품사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줄여서 dream a dream 하면 꿈 하나를 꾸세요 이런 뜻이 되겠죠. 주어 앞에 있는 문장 Birds singing in the sycamore tree는 문장이 아니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물론 문장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Birds are singing in the sycamore tree가 되겠죠. 새들이 단풍나무 속에서 울고 있으니 나의 작은 꿈을 꾸어보세요. 단문장 영작의 두 번째 단계는 주어와 동사를 찾고 동사의 시제를 파악합니다. 이 문장은 원래 and로 연결된 복문장인데 너무 쉽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설명합니다. Say and kiss. 직역과 의역이 같겠죠. 말해주세요. 그리고 키스해주세요. 명령어일 때 영어로는 and가 같은 의미지만 우리말로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뭐 할 거야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의미는 사실상 같은 의미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I had a coffee and watched a movie on TV. 네, 그러면 커피를 마시고 나서 TV로 영화 한 편을 봤어. 이런 뜻이죠. Go to straight and you can find cafe. 곧장 가세요. 그러면 그 카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면의 의미로 사용됐죠. 시제는 동사의 첫 번째 현재형에 해당합니다. 단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5형식 중 하나가 되겠죠. Say night night and kiss me. say나 kiss는 목적어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건 우리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say의 목적어는 nighty night인데 명사의 어미에 i를 붙이면은 형용사화 됩니다. 형용사가 없거나 잘 모르면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밤스러운 밤쯤 해당될까요? 네. 역시 키스도 대상이 있어야겠죠. 네, 3형식입니다. 단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주어와 동사를 찾고 동사의 시제를 명확하게 합니다. I linger on. linger on은 머뭇거리다는 뜻인데 우리말에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어떤 행동을 머뭇거리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동명사가 목적으로 왔습니다. 현재 분사라고 해도 됩니다. 어떤 동작을 의미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분사 동명사는 모양도 같고 거의 형제가 아닙니다. 목적어로 사용되면 명사니까 동명사로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분사로 봐도 좋습니다. 번역할 때 일단 현재 분사로 번역하고 나중에 동명사로 의역을 해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동사의 의미를 확장하죠. 우리는 보통 수거라고 합니다. 결국 동사입니다. 만일 동사가 자동사라면 타동사의 역할을 하죠. 링거 온을 타동사라고 볼 수도 있고 온의 목적으로 전치사의 목적어가 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어를 공부할 때는 링거 온을 하나의 동사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제는 현재형이죠. 단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의 형식을 결정합니다. 5형식 중 하나가 되겠죠. I linger on still craving your kiss. linger on의 목적어는 craving입니다. 목적어 자리이므로 crave의 동명사가 왔습니다. 여기서 still은 부사로 아직도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부사는 내용상 동사를 강조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어떤 문법에서는 부사의 위치가 동사의 앞이라고 쓰였기도 하는데 그건 틀렸습니다. 같은 부사나 형용사를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I'm still happy. 마찬가지로 나는 여전히 행복해. 그럴 때는 형용사 앞에 사용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본동사가 아닌 동명사 앞에 위치했습니다. 내용상 그럴 수밖에 없죠. 여전히 갈망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갈망을 하면서 craving이 링고온의 또 목적으로 사용됐으니까 그래서 craving의 또 하나의 목적으로 your kiss가 온 거죠. 그래서 링거온의 목적어는 craving이기 때문에 3형식이고 your kiss는 다시 craving의 목적으로 온 것입니다. 문장의 5형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영어에서 5형식은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5형식에 해당하지 않는 단어들은 전부 5형식 뒤에 나열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도 나열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5형식은 단어를 나열하는 그 순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영어 문장은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에 의해서 또 위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즉, 그 이야기는 단어의 순서와 위치가 품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사를 모르면 사전에서 단어를 찾을 수가 없죠. 워낙 많은 뜻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뜻을 선택해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품사가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영작할 때도 어떻게 영작을 할 것인가, 즉 단어를 나열하는 그 순서와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게 영작의 기술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번역의 4단계는 복문장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복문장이란 2개 이상의 문장이 구성되어서 한 개의 문장을 갖는 형태인데, 그렇다면 분명 문장과 문장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팝송 영어 강의 복문장 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강의 코드는 HPS NB로 나가는 게 복문장 편인데 이건 별도의 과정에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단문장 번역의 마지막 단계는 5번째입니다. 일단 직역을 하고 의역을 하세요. 항상 직역을 하고 의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이 될 뿐만 아니라 영어식 사고와 개념을 이해하게 되고 영작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직역을 할 때는 가능하면 화면과 같이 우리 말을 영어의 형식 순으로 나열해서 영어의 순서에 익숙해지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우리말로 의역을 하면 영어의 번역이 정확해집니다. 반드시 정확한 번역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좋습니다. 그런 번역을 한번 해볼까요? Birds singing in the sycamore tree, dream a little bit of me. 직역을 하면 새들이 노래해요. 단풍나무 속에서 꾸세요. 나의 작은 꿈을. 의역을 하면 단풍나무 새들도 지저귀는데 작은 내 꿈을 꾸어주세요. Say night night and kiss me. 말해주세요. 밤스러운 밤이라고. 키스해주세요. 나에게. 의역을 하면 이제 정말 밤이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키스해주세요. Stars fading, but I still linger on craving your kiss. 별들이 사라지면서 그러나 난 아직도 당신의 키스를 간절히 원하면서 머뭇거리고 있네요. 의역을 하면 별들도 지는데 난 아직도 간절히 당신의 키스를 위해 머뭇거리고 있어요. 이렇게 의역을 합니다.